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횡성에 살고 있는 올해 62살 서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큰아들의 결혼식 날입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는 베트남에서 왔고 이미 뱃속에는 새 생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웃고 축하해야 할 날이지만 제 마음은 기쁨과 동시에 한없이 아리기도 합니다. 30년 전 저에겐 지금의 두 아들 말고도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농사일이 너무 바빠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와 오빠. 두 남매가 논두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달려든 멧돼지는 두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딸아이는 그대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던 딸아이는 끝내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제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결국 그 멧돼지를 잡았지만 이미 우리 가족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마을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평소 시끄럽던 아이들도 조용해졌고 어른들은 우리 집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누구나 우리 가족의 아픔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마을 할머니들은 장례식 이후에도 매일같이 우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얘 엄마 밥은 먹고 다녀야 해. 하며 손을 덜덜 떨면서도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딸아이와 친했던 또래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더욱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보며 느끼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컸을 테니까요. 마을회관에서 열리던 부녀회 모임도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모두가 제가 참석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 없이 모임을 갖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후 남편은 매일 밤 술로 울분을 달래며 무너져 갔습니다. 큰아들은 반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예전처럼 똘똘하고 총명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뇌진탕 후유증으로 어리숙한 모습이 남았습니다. 사는 나날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절에 다니지도 않았지만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제 가정을 지켜달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퇴원 후 큰아들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구구단도 척척 외우고 책 읽기를 좋아했던 아이가 이제는 간단한 셈도 손가락으로 세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했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서 논두렁이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혼자서 흙을 날라다가 논두렁을 다시 쌓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까봐 하면서 말이에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도 묵묵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마을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걸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달려가서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 우리 철수야 하시니까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성적은 늘 바닥이었지만 선생님들은 항상 철수는 마음씨가 참 곱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놀려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아이였어요.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몸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임신 3주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주신 고마운 선물 같았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눈망울이 또렷하고 그 천진난만한 웃음에 그간의 고통들이 잊혀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돌도 안 지났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빨리 트고 걸음마도 빨랐어요. 3살 때는 벌써 한글을 읽을 줄 알았고 5살에는 신문을 읽으며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늘 상위권이었어요. 시험 공부를 따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했고 숙제도 완벽하게 해가곤 했죠. 선생님들도 이런 아이는 처음 본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 아이의 배려심이었어요. 형이 공부를 못한다고 절대 무시하거나 창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 이거 같이 해볼까? 하며 도와주려 했죠. 가끔 형이 실수를 하면 재빨리 나서서 제가 했어요 라고 대신 말하기도 했어요. 중학교 때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 고등학교는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대학도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어요.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하며 잘 자리 잡고 있답니다. 사실 조금 어리숙해진 큰아이와는 자꾸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큰아들은 그저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삐뚤어지지 않고 곱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공부는 못했지만 농사일만큼은 남다른 재능을 보였어요. 남편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세심했죠.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를 키울 때도 언제 물을 주고 언제 비료를 줘야 하는지를 몸으로 터득했습니다. 아빠 이 녀석들이 목말라 해요. 아빠 여기 병든 잎 있어요. 하며 식물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파악했어요. 반면 둘째는 도시에서 성공한 만큼 가끔 고향에 내려와서는 형에게 용돈도 주고 부모님께 효도도 극진히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형, 농사 힘들지 않아? 하고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세월이 흘러 이제 두 아들은 모두 장성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사회에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은 가지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사도 제법 능숙하게 해내며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철수는 매일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작물 재배법을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농업 관련 책도 빌려와서 천천히 읽어가며 메모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비록 이해가 느렸지만 그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타오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철수를 누구보다 아끼고 배려하며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임신 중이라 몸이 불편할 텐데도 시댁 일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씨가 고맙습니다. 이번 결혼을 계기로 농지와 비닐하우스도 늘려두었으니 가정을 지켜나가며 잘 살아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큰아들의 결혼식을 바라보며 저는 기쁨과 동시에 아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면 하늘나라로 떠난 제 딸아이의 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철수가 면사포를 든 타오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 문득 30년 전 그 아이가 이쁜 드레스를 입고 기뻐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그럼 우리 예쁜 딸 결혼식에는 엄마가 제일 예쁘게 차려입을 거야. 결혼식장에는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그때 우리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었던 분들이 이제는 축하를 해주러 오신 거예요. 철수 어머니 정말 잘 됐네요. 철수도 좋은 사람 만났고 하시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쁘고 눈물겹고 또 그리운 날. 한없이 축하하면서도 가슴이 저미는 날. 저는 오늘 아들의 혼례를 축복하며 동시에 하늘에 있는 제 딸아이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얘야, 내 오빠가 드디어 장가를 간단다. 너도 함께 축복해 주렴. 그리고 곧 태어날 조카도 잘 지켜봐 주렴. 엄마는 여전히 너를 그리워하고 있단다. 오늘 하루는 제게 있어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쁘고 아픈 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슬픔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요. 강원도 횡성에서 서미숙 올림.